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화장품 업계에서 10년 가까이 현업으로 일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플랜트베이스의 오현경 대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이 바깥에 나가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하나의 굉장히 프리미엄 브랜드화가 된 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 그걸 느꼈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중국 광저우에 있는 박람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남구청에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우연찮은 기회로 부스에 참석을 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물밀듯이 밀려오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한국 화장품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가져가요. 그냥 돗대기 시장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센세이션이었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화장품 브랜드들을 들고 이 나라 저 나라를 정말 많이 누볐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4번 정도는 해외 박람회를 나갔던 것 같고 대충 따져도 코로나 기간까지 포함해서 한 30번에서 40번 정도의 해외 박람회를 부스를 잡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화장품 박람회가 뭐냐고요? 화장품 박람회는 우리나라 코엑스 같은 전시장에 여러 업체들,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된 모든 업체들이 모여요. 화장품에는 용기 회사도 있겠고 단상자 회사도 있겠고 그리고 안에 제조사도 있겠고 이것들을 포장해서 하나의 브랜드화로 소비자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브랜드사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의 협업을 하면서 그런 하나의 네트워크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광저우도 갔었고 홍콩, 볼로냐 등 되게 많은 나라들을 갔었는데 정말 많이 달라진 것들은 예전에는 해외 박람회를 갔었을 때 우리나라 부스가 저기 맨 뒷구석에 있었어요. 광저우랑 홍콩이랑 이런 박람회를 나갔을 때 이제 입구 안에 딱 들어가면은 그 박람회 입구 안에 처음에 나오는 부스들이 제일 비싼 부스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니까요. 근데 거기에는 저희 나라한테는 아예 갈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근데 딱 들어가면 맨 처음 있었던 게 일본. 그때 일본 화장품이 굉장히 붐이었습니다. 일본 그리고 또 근처에 유럽 국가들 그런 게 있고 저희 나라는 되게 뒤쪽에 되게 오래 걸어야지만 볼 수 있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힘들면 거기까지 안 가는 거죠. 그냥 근처만 돌아보고 간다거나 그 중간에 어느 정도 협업 포인트가 되는 그런 업체를 찾았다. 그럼 뒤까지 굳이 안 오겠죠.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K-뷰티, 한류, K-드라마 같은 것들이 점점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저희 코리아 부스가 점점 중간으로 오더니 앞으로 오더니 이제는 어디 박람회를 가든 뷰티 쪽의 박람회는 한국 부스가 가장 메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그 광저우 박람회를 갔던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뭔가 센세이션을 느끼고 그 뒤로 박람회를 나가면서 점점 우리나라의 부스들이 앞으로 오고 저희 부스가 앞으로 가는 걸 느끼면서 수출도 계약도 성사가 되고 점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지는 거를 제가 몸소 체감을 하면서 어느 순간 제가 굉장히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내가 나가고 있구나. 내가 우리나라를 팔고 있구나. K-드라마 연예인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K-아이돌들만 파는 게 아니라 나도 그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문화와 제품을 판다는 것에 굉장히 애국심을 느끼면서 열정을 불살라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첫 단계에 갔던 박람회들 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홍콩 박람회가 있거든요. 홍콩은 코스모프로프라는 그런 행사 주관하는 곳에서 이제 홍콩에다가 1년에 한 번씩 매년 11월에 이제 열리는데 그게 가장 큰 홍콩 뷰티 박람회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화장
화장품 회사다 보니까 막 화장품 제품도 챙겨가야 되지만 이 화장품을 표현해주는 다른 소도구들을 정말 많이 챙겨가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잔디였어요. 잔디. 바닥에 까는 잔디를 그거를 이제 비행기 카고에 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장 바닥에다가 이렇게 깔아놓는데 좀 뿌듯해가지고 그게 뭐라고 아무튼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설치할 때는 이제 박람회가 예를 들어서 3일에서 4일 정도가 열리면 그 전날 하루 동안 이제 설치를 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주관사에서는 에어컨도 요새는 틀어주는데 그 당시엔 에어컨도 안 틀어줬어가지고 정말 막 그거 설치하는 인테리어 시공업자들과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들, 그 브랜드사들, 유통사들, 뭐 제조사들이 다 같이 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치를 하고 정말 삶의 체험 현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막노동 현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과 정말 고생하면서 그렇게 부스 만들고 그랬던 게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고생을 해서 한 10년 정도 한 끝에 2019년도 대통령 표창인 100만 불 수출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수출을 처음에 시작할 때 다른 회사에 있는 대표님들이 그 수출의 날, 무역의 날에 불려가가지고 그 코엑스에서 다 그거를 받는 거를 보는데 제가 너무너무 부러웠었어요. 나도 언젠간 저 수출, 저 타워를 타겠다 이랬었는데 그걸 타는 날이 2019년도에 이제 탔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거를 타고 이제 너무너무 기뻐서 계속 눈물을 막 유유하면서 흘렀던 그런 날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가 어떠한 것들을 했는지를 추격해서 말하다 보니까 잘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10년 가까이 된 이야기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감회도 새롭고.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어떤 걸 먼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냐면 화장품을 구성하는 건 3가지 종류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단상자, 두 번째가 용기, 세 번째가 내용물. 그래서 여기 이 3가지들이 다 각자 다른 제조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조사들은 각각 잘하는 게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제조사는 크림 제형의 그런 내용물을 굉장히 잘 만들고 종류도 다양하고 베이스도 다양하다. 또는 이곳은 선크림이 SPF나 PA+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성이 잘 평가가 받아져 있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인가공비도 저렴하다. 또는 세 번째, 단상자 같은 부분은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재질의 종이를 취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딱 알맞는 제조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꿀팁을 방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